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 권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곳을 예상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도상이죠. 현재 여기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120만 평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총 면적을 보면 3.86 제곱킬로미터인데 대략적인 위치만 이게 정해서 그렇지, 이게 보면은 3.86 같으면요, 평으로 따지면은 약 110 몇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삼성에서 120만 평을 이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일본 국도가 있어요. 일본 국도에 보면은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여기서 약간 쪽문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게 여기 광동지역 사거리 쪽에 나갑니다. 그리고 요게 일본 국도거든요. 수원에서 오산, 평택 거쳐서 천안으로 내려가는 일본 국도상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삼성전자 캠퍼스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여기 보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바로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45번 국도, 이 국도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것도 거의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화 국도거든요.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안성을 거치고 그 위에 천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용인으로 빠지죠. 그래서 양지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가 이 45번 국도입니다. 보면 여기 고덕 IC가 없던 고덕 IC가 생기면서 좀 지가가 많이 뛰어 올랐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빠지는 곳이 보면 지제역입니다. 여기가 지제역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제역입니다. 이 지제역은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평택의 유명한 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405만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충 지하차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거의 중심으로 이제 고덕 옛날 그 시가지에서 이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일본 국도거든요. 일본 국도에서 내려와서 여기 중요한 사거리인데요. 이 사거리에서 이충 사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충 지하차도를 통해서 이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급행역이 서고 있는 서정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제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제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철도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혔죠. 동과 서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로 빠져서 들어가서 이 고덕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서정리역이고요. 계속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위로 올라가면 약간 고덕 신도시 북쪽에는 보면은 태광학교도 있고요. 탄약고도 있고 그런 당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골에.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여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으면 여기 보면은 거의 250에서 300만원 정도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시골 마을인데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당연리고요. 그리고 그 옆이 두롱리입니다. 이 두롱리 같은 경우에도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종덕초등학교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국제화 교류단지가 여기가 생기는 곳이 3단계입니다. 쭉 계속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쪽은 좌교리, 해창리, 그리고 이 바깥쪽은 동청리라는 곳이고요. 예전에 보면 여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고덕 행정타운이죠. 지금 현재 고덕 면사무소가 여기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오면은 여기에 옛날에 율북리에서 사셨던 분들이 여기에 수해가 나고 이래서 이쪽에 이전을 했는데 이쪽 땅도 신도시 바로 바깥 지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비싸진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요 모양이죠. 이렇게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1단계가 이쪽으로 이미 들어왔거든요. 이충 지하차도에서 빠져서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아파트가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입니다. 동양 파라곤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작년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자연앤자이가 9월에 입주를 했고, 그리고 신동아 파밀리의 LH 리츠죠. 여기가 임대아파트인데 여기도 34평 임대아파트입니다. 좀 이 지역이 1단계로서는 좀 뜨겁죠. 그리고 이쪽도 벌써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가 피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고덕 제일 풍경채가 여기 있고 신안 인스빌이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5억대 이상의 다 지금 거래가
준비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요 1단계고요. 그리고 희망타운, 신혼부부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희망타운이 여기 있고요. 서정리역이 여기 보면 중상이거든요. 중심상업지역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 삼성반도체가 있는 해리움 비즈타워 2차가 있는 이 중심에 보면 여기서 또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기 이쪽으로 보면 지금은 이 해리움 쪽의 상권보다도 반도체에서 나오는 여기 1공장에서 지어놓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쪽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로드뷰로 좀 볼까요? 많이 성장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예전 자료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삼성 앞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삼성 완전한 정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삼성에서 나오는 1단계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이 옆쪽에 보면 이쪽도 큰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땅 같으면 여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주와 택지로만 주어져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것들은 이 앞쪽 같으면 엄청 비싸겠죠. 보통 보면 이런 건물들 빌딩들이 4층짜리로 지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20억에서 2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80평, 76평, 75평 이런 식으로 거의 80평대로 바닥 면적이 주어져서 이주와 택지가 만들어졌는데요.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투룸짜리 2개, 3층에도 투룸짜리 2개,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에서 5가구가 들어서서 사는 그런 상가형 빌딩이라고 보면 점포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정말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옛날 사진이라 그렇지 지금 가면 한 400개 이상 이런 것들이 지어져서 이쪽에 상권을 다 형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임대가 다 나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삼성반도체가 지금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의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특히나 반도체 공사장 인력만 해도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정식 직원이 보면 여기 1공장, 2공장, 2공장이 1공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1공장은 요만한데 2공장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1공장은 15조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 같고요. 2공장은 30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에 3공장, 4공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가까이 당겨서 보면요. 1공장하고 2공장의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1공장과 여기 거리가 거의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1공장하고 2공장이 붙어 있거든요. 붙여서 여기에 중간에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장이 120만 평 안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촘촘하게 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기 공장까지 이렇게 들어서겠죠. 그리고 이 왼쪽엔 처음에는 바이오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뭘로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은 메모리 쪽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화성 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삼성에 근무하시는 화성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모든 메모리 쪽은 평택 쪽으로 내려오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들어서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고요. 세계 어느 곳도 이렇게 큰 공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영이 42만 평, 화성이 43만 평인가요? 두 개 다 합쳐도 85만 평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의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 120만 평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고덕신도시가 이런 곳에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반도체와 접경되어 있는 이곳에 고덕신도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곳의 공사 인력이 현재 2만 명 가까이가 공사 인력입니다. 정직원이 아니고요. 활동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직원이 팩공장 하나에 5천 명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4개가 4기가 완성이 되면 정직원만 해도 2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인원이 생기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수원에서 출퇴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아직까지 다 완성이 되지 않고 중심상업지구라든지 도심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지 이곳에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상업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이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국제학교도 돼 있고 2단계, 3단계
단계가 계속적으로 건설되어지면 고덕 신도시가 이곳에 직원들도 분명히 정착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평택 시청까지도 이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정타운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고덕 신도시가 평택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평택에 보면 지제역이 있습니다. 이 서정리역하고 지제역의 차이를 좀 보면 바로 위에 또 송탄역이 있거든요. 평택의 1호선 국선을 보면 진이역이 있고요. 이 진이역 쪽에 보면은 LG가 있죠. LG전자가 있고 LG이노텍이 있고 평택 이 제1 일반 진이산업단지가 있고 제2 진이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거의 60만 평이 또 개발이 되는데 어쨌든 이쪽에 보면 진이역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송탄역이 있고 그 아래 서정리역이 있는데 이 서정리역은 급행열차가 서는 서정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정리역 중심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은 시외나 서울 쪽으로 갈 때는 지제역 있죠. SRT를 타고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부산까지도 2시간 반 정도면 되면 갈 수 있거든요. 강남 수서까지는 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제역이고요. 현재 1호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국선 전철이 있고요. 1번 국도가 나란히 연결되는 이런 곳에 삼성반도체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국도가 내려가고요. 1호선 국선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바로 아래로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철과 그리고 고속전철과 고속도로가 다 한 곳에 맞닿아 있는 곳이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제역 같으면 1호선이 서기도 하지만 SRT가 서울까지 20분 안쪽에 가는 SRT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1년에는 KTX까지 수원까지 오는 KTX까지 이곳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곳이 정말로 동탄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역세권이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가면 이런 자족 신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반도체 공장과 풍부한 인력과 그리고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한 70만 평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서 45만 평이 이곳에 삼성전자 바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 브레인시티라고 이렇게 또 잡혀 있죠. 이렇게 브레인시티도 148만 평이 또 개발이 됩니다. 벌써 보상이 나갔고 이쪽은 땅 파기를 다 하고 있고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반도체 고덕신도시 중심으로 브레인시티 148만 평, 고덕신도시 405만 평, 그리고 반도체 120만 평, 그리고 이 지제역도 트리플 역세권, 이 아래쪽으로 보면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가 약 45만 평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중상이에요.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이 다 끝났던 지제역 센트럴시티죠. 이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한 3, 4분 거리면은 지제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포스코 더샵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물론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는 이과지 걸어서 올리면 한 15분 정도는 걸려요. 어쨌든 BRT 같은 것들이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지제역 중심으로 보면 초건접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지가보다도 이쪽은 벌써 지구단위 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조차도 상상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저는 분명히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피가 1억 붙었다, 뭐 5천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동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이곳에 지금 약 피가 붙어도요 5억 정도라면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아래쪽으로 보면 이곳이 협력업체가 들어설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45번 국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38번 국도와 만나서 이 38번 국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국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평택 안성 IC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이어지는 평택대학교를 지나서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해서 여기 안성 IC죠. 이 안성 IC에 보면 여기에 스타필드가 있죠. 이 스타필드에도 약 6만 평인가요? 이쪽이 건설이 되고 있고 연 인원이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종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도 스타필드도 고향의 2배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8번 국도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인은 굉장히 막힐 걸로 봅니다. 이쪽도 워낙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정말로 크게 될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고덕 신도시에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협력업체 얘기하다가요. 이쪽으로 보면 사실은 삼성 반도체를 사실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관통이 됩니다. 고덕 신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관통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도시에서 나오면 요 라인 따라서 쭉 내려오면요 바로 이렇게 관통해 가지고서 그냥 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신호등만 걸려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정문이 따로 막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바로 관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역으로 오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교통 라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6차선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6차선 도로의 라인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평당가가 이게 5년 전에만 해도 200만원 뭐 150, 200 이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2017년 이후에 이 라인은 거래된 적이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요.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2017년 이후에 이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들이 나오질 않고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 땅은 평당가가 거의 한 1,500만원 가까이 가요. 이게 지금 1,000만원을 찍고 1,300도 찍고 막 넘어가거든요. 물건이 나오지 않는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 보면은 나중에 아주 핵심적인 라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라인을 반도체 협력업체가 이걸 다 살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45만 평을 대략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45만 평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라고 보면요. 아마도 제 예상입니다. 이건 확정적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45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산업단지가 여기 따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45만 평이란 얘기들은 나왔기 때문에 대략 제가 한번 잡아보면요.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으로 대충 이렇게 집어보면 이 라인,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라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절대농지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이런 라인으로 가면 동네는 빠지겠죠. 동네까지 포함하면은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대략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여기서 조금 더 동네들을 좀 비켜가서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이 라인에 딱 붙여서 이걸 하지 못할 겁니다. 6차선에 붙은 이 도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5만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삼성협력업체가 바람새 마을 쪽에 이쪽으로 해서 이 고덕 동청리 쪽에 이쪽 해창리 이 부근으로 해가 절대농지를 좀 활용해서 이쪽으로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삼성에서 반대했다 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몰면 안 된다. 삼성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가 된 곳이 바로 이쪽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적인 가치가 있고요. 협력업체가요. 그리고 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곳 속에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고용이 창출됐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설 약 45만 평의 반도체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변으로 그러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어디 쪽을 발전할 것인가도 또 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45분 국도가 막혀가지고요. 이거는 고속화 도로고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이 높아가지고 여기하고 단차가 굉장히 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지 못해요. 이 45분 국도와 이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반대쪽 라인으로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 수가. 이 45분 국도 라인 쪽으로는 어디 상가가 형성되고 그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이 38번 국도는 가능합니다. 이 38번 국도변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나오겠죠. 도로들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또 이쪽으로 보면 절대농지입니다. 이 절대농지 쪽은 개발이 어떻게 안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라인에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 라인이겠죠. 대부분 다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6차선에 붙어 있는 이 라인들과 이 마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마을 쪽의 지가들은 굉장히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사실은 이 도로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데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 도로와 이렇게 만나요. 이건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이쪽은 계획관리 땅이거든요. 지적 편집도를 좀 볼게요.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요런 색깔이 지금 계획관리 땅입니다. 계획관리 임야도 있고 마을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전관리가 일부 여기에 좀 끼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마을이 빠진다면 이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다 형성이 돼 가지고서 만약에 된다면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5월달 6월달 되면 이게 결론이 날 겁니다.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아마도 보기에는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안쪽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죠. 이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 보통 비싼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못 들어가고, 여기는 이미 광장이라든지 이쪽엔 이미 10만 평 이상이 잡혀 있잖아요. 이쪽은 수용 처리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왔을 때 파생되는 여러가지 개발 이슈나 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로는 이미 보상이 끝나서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계획도로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이 라인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설 곳을 감심을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삼성반도체 고덕 신도시 주변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